민주당 진영을 대표하는 방송 패널로 제일 많이 하던 때 일주일에 25개 정도 새 후보들의 경합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한 발 더 나아가는 민주당을 보여주는 데는 제가 좀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수사권과 감사권을 막는 것. 2024 총선 나도 뛴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김성애 정치연구소 Y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갑에 출마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고요. 정치연구소 Y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 운영자 김성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012년 문재인 후보가 처음 낙선했던 선거 재외동포 투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나봐요? 2009년에 재외국민 선거법이 통과가 돼서 박정희 대통령 때 묶였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다시 열렸고요. 해외 당직자로 하여튼 뽑혀서 세계한인민주회의라는 미국 전역에 만드는 이 민주당 조직을 만드는 일을 같이 도와서 했었고요. 그때 제가 사실은 여기 이미 출연하셨던 이기현 국장이 그 당시 국제국장으로 저랑 같이 미국을 돌아다녔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북미주 투표참여운동 본부장을 맡아서 2012년 대선을 치렀고 졌죠. 분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 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신 후에는 신계륜, 정청래, 손혜원, 강성 이미지가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신데 보좌관을 하셨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네. 첫 직장을 1999년에 새천년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에서 구했어요. 허인회라는 분이 출마를 하셨던 그렇죠. 지역인데 11표 차로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이겼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홍준표 대표가 출마하셔서 허인회 위원장을 꺾고 동대문의 자리를 잡게 만든 비극의 주인공이고요. 신계륜 의원실 보좌관을 시작으로 해서 국회 경험을 쭉 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울분에 찬 이력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2017년 대선에서는 홍보본부 팀장으로 이때는 당선에 기여를 좀 하셨나요? 2017년 대선에서는 내가 꼭 민주당이 이기는데 돕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선 당시에 홍보 상황팀장을 맡아서 작은 역할을 했고요. 그때 그래서 추미애 당대표의 1급 포상 표창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에 도전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셨네요. 예, 열린민주당 10번 받았는데 제가 4% 조금 넘는 지지를 받아가지고 3번까지만 되고 네. 저까지는 순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네요.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활동하셨었고 고양시 갑 출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민주당 진영을 대표하는 방송 패널로 정치평론가 이제 이걸로 인지도가 높잖아요. 팟캐스트로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라디오, 지상파 TV 종편 뭐 가리지 않고 넘나들고 계신데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프로그램 뭐다? 제일 많이 하던 때 일주일에 25개 정도, 제일 많은 날은 한 하루에 7개, 8개를 한 날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긴 하는데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 그때가 이제 대선 때여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이 나가서 당의 입장, 공약, 방어, 공격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고 또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라서 네.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네. 출연료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저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더 라이브라고 KBS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고정 시청층이 꽤 있어서 그럼요. 예. 지역에 다니면 저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더 라이브를 일단 말씀하시고요. TV에서 봤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똑같은 그 최욱 씨가 진행하고 있는 매불쇼가 요즘 또 구독자가 한 130만 넘어가면서 매일 조회수가 100만을 육박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고정 출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CBS 퇴근길 한판 승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진중권 작가랑 매일 출연을 하는데 제가 사실 파트너가 될 만큼의 깜냥은 아닌데 CBS에서 그렇게 판을 잘 만들어 주셔서 그것도 좀 2년 넘게 잘 진행하고 또 진중권 작가에게 많이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도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데 두 분의 그 팽팽한 기싸움이 흥미로울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장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방송에서 잘 나간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김성의 옳은소리라는 유튜브를 매일 아침 1시간 정도 그날의 뉴스를 브리핑을 하는데 제가 보통 5시쯤 일어나서요. 7, 8개 정도의 신문을 아침에 4시간 동안 읽으면서 방송 준비를 하거든요. 다른 방송에 장수하는 비결은 신문에 나오지 않은 짐작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인용해서 말을 함으로써 제작진으로 하여금 불안감이 좀 덜 들게 대신 재미는 없는데 이상한 얘기를 안 하는 패널로 좀 자리를 잡아서 아마 자꾸 불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 네. 그것이 좀 효과를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송에서의 지금 현재 내 위치가 100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내 입지는 몇 점? 유권자들의 인지도 각각 몇 점? 당내 입지는 지난주까지 40점이었다가 어제 60점이 됐습니다. 왜 올라갔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네. 1급 포상 표창장을
아 그래요? 주셨습니다. 추미애 대표에 이어서 두 번째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된 거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당에서 그냥 일개 당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내 입지라고 할 것이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함께 했던 우리 정청래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하고 계시는 게 뭐 약간의 플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공천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은 유권자의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당내 입지 60점. 그 다음에 유권자 인지도 30점 주겠습니다. 30점. 일단 제가 인지도는 있어요. 문제는 제가 인지도만 있고 지지도가 별로 없어요. 알아는 보겠어. TV에 나왔던 사람이네 이건데 당신이 고향갑을 한번 책임져봐 라고 했을 땐 아직 점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점을 앞으로 좀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한번 있었는데 20대에서 지지도가 전무합니다. 20대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연구소 Y 소장님이라는 지금 명함을 가지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12,000명 정도의 패널을 제가 모아서 구성을 해서 주관식으로 설문을 돌리고 거기에서 답변 받은 내용을 정성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알아봤는데요. 시민들의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듣는 방법으로 제가 개발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만 또 다시 제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고 수집을 해서 지금 한 2,000분 정도를 모았습니다. 고양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고양시에서 개선했다고 바라는 점 뭔지 이런 것들 요즘 물어보면서 상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되게 간편하게 답변을 주실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 되게 좋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떤 채널인지 구독자나 반응은 어떤지 또 주로 다루는 주제는 뭔지 매일 아침 9시부터 해서 1시간 정도씩 그날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을 한 서너 꼭지 정도 구분해서 보수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좀 균형감 있게 바라보고 보수는 어떻게 진보는 어떻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드리고 같이 신문 읽는 힘을 기르는 채널입니다. 이제 언론을 넘어서서 정치인이 언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끄럽게 제가 23만 9천 명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이재명 대표님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제외하면 제가 3등을 하고 있는 규모가 좀 된다고 생각하고 고양신문도 유튜브를 하시는 건 같은 마음일 거라고 보는데 정치인으로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정말 아파서 일주일 병원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면 방송 펑크 없이 꾸준하게 지금 한 900회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장도 이제 후보로 좀 출마를 하셨었던 김영환 이분이 그 경제 문제나 이런 거는 많이 분석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정치 쪽은 할 수 있는 얘기도 많고 잘 할 수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어설프게 읽다가 구독자들한테 몇 번 혼쭐이 났어요. 잘 모르면서 너 좀 함부로 말하는 것 같다. 김영환 의원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하원기 CP 포함해서 여러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당 사안이 있을 때 이러면 최강욱 대표님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엔 경제 문제를 워낙 윤석열 정부에서 잘 안 되고 있어서 김영환 소장님을 모셔서 매주 한 번씩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향과의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전략적 선택이신가요? 예, 고향과 인연은 없습니다. 진보개혁의 산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서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 지역의 시민사회 운동이 굉장히 강하고 건강하고 신상정 의원이 지난 20년 동안 진보 정치의 미래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앞으로 20년 동안 진보개혁 세력의 미래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저만의 비전을 가지고 심상정 의원님과 그걸 놓고 한번 덜어보고 싶었습니다.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주축도 저는 X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분들과 함께 저는 고향 정치를 좀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민주당에서의 핵심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표본이 되는 곳이 바로 저는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 지금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진보 정치를 담보해왔던 정의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런 식으로 역사 안에서 소멸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분들이 그런 안에서의 자체적인 동력을 가지고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래 민주노동당을 만들고 선언했을 때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게 좀 진보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정의당으로 다시 좀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진보와 저희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보 개혁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놓고 이번 선거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고향갑에 출마를 할 것 같은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 같은가? 원희룡 장관은 2027년 혹은 2032년 대권 도전이 목표인 그렇죠. 사람입니다. 한 번도 국회의원 하고
말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오지만 심상정 후보를 민주당 후보들도 충분히 꺾고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출마해서 뭐 심상정 의원을 이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는 잘 모르겠고 본인 인지도가 높으니까 하더라도 연말이 나가서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이야기는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원희룡 장관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빼긴 좀 부담스럽다라는 대통령실의 판단도 있다. 자, 요거 어디까지나 예측이었고요. 예. 이동환 시장의 시청 일방적 이전 요거 어떻게 대응하실 전략이 있으세요? 제 짐작으로는 민주당 고양병 후보가 네. 지금 홍정민 의원이 하고 계시죠. 네. 당선이 됐을 거라고 믿고 테이블에 앉아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원당에 존치한 것을 당론으로 한다. 홍정민 의원만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시청을 백석으로 옮기는 것은 쓰레기통 하나도 못 삽니다. 현재 홍정민 의원이 찬성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불안해졌다고 보거든요. 이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뒤에 얘기들 그 뒤에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그 당내 경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허들인데 새 후보들의 경합 어떻게 좀 예측하시는지. 사실 어렵죠. 예. 문명수 위원장님이 지난 4년 동안 해오셨던 헌신도 정말 대단하고 의재준 시장님이 2차례 도연 거치면서 시장까지 하면서 시정에 대해서 가장 잘 꿰뚫고 있는 분이라는 점도 뭐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그분하고 제가 토론 자리에 만나서 고양시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받아 적는 것 외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고양갑이 심상정 의원을 택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보 정치의 미래를 내다보고 한 것이거든요. 유시민 장관의 경우도 그랬고요.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가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적 희생도 감내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투표를 해오셨던 그런 유권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의 희망에 표를 던진 거죠. 심상정 의원과 함께 진보 개혁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고 한 발 더 나아가는 민주당을 보여주는 데는 제가 좀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양시에 계신 분들 문자를 달라고 했는데 벌써 2,000분 가까이 지금 이분들이 문자를 주셨고 그중에서는 고양갑에 사신 당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분들이 저에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발을 붙이고 지역의 주민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최근에 좀 범위를 넓히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너 왜 나한테 안 오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찾아뵙고 아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시겠어요. 그래야죠.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양시 4개 선거구 중에 3개를 해볼 만한 그런 경합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 것 하나 플러스 고양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의 이슈까지 있으면 국민의힘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아무래도.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백석 이런 지구들 포함해서 또 고양병 역시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고양갑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포함해서 모든 선거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여전히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곳인데 다만 3파전으로 했을 때 국민의힘에게 승산이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을 본인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잘못된 계산이다. 지난번 심상정 의원과 문명순 후보가 붙었던 것만 보더라도 60%가 넘는 고양갑의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다수 여론이 글로 가 있는 상태고 이번 선거는 심상정 후보가 됐든 민주당의 후보가 됐든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구도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고양갑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지역이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은 어떤 의미를 가진 선거다. 전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국회가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봤는데 오늘도 경향신문 기자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라는 레토릭을 씌워놓고 이제는 뭐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까지 기자들을 집을 털고 회사를 터는데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향신문만 해도 방금 신청사 말씀하셨지만 이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산 깎아버리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럴 수 있는 뻔뻔함으로 행정부가 이건 우리 권한이야라고 말하는 자체가 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규범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겨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 이걸 넘어서서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특히나 수도권의 민감한 민심을 받아들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을 찾는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고 유권자들로부터 선택받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노력이지만 저의 절박함은 저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수사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는 지금의 이 행태를 막는 것 이것이 총선에서 제일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은 마지막에 좀 해주시죠.
방송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만 해갖고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했고 보좌관 생활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랑 민주당 당원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다는 걸 요즘 또 절감해서 느끼고 있고요. 반갑게는 안 맞아 주시더라도 일단 보는 데서는 명함을 한 장씩 들고 가주시면 얼마나 고맙겠나. 바닥에서 열심히 하는 정치, 고향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애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 2024 총선 나도 찐다!